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농업계 반응이 싸늘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안이 빠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농산물 산지 유통에 큰 차질이 빚어져 농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농업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에서 299인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시행하지만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요건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의 주 52시간 근무제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 시행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두고 농업계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APC 등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63조를 확대 해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등인데 그 밖의 농림 사업에 APC를 포함시켜 달라는 게 농업계의 요구입니다. 농업계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 전국의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국의 지역농협 APC 절반 이상과 140여 곳의 영농조합 법인들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섭니다. 농산물 성출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APC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 상품성 저하와 지연 판매로 인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또 APC 인력이 소득 감소로 인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 가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제때 출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요. 인력 수급도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때 출하 안 되면 농민들의 수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 봐야죠. 이에 농업계는 APC 등 농산물 유통 사업장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피해들을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인한 농산물 산지 유통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임산부와 농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 복지를 펼치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산부 4만 5천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이 사업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이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서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연의 사업은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복지 사업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지적부터 임산부를 찾아내서 과일 바구니를 갖다 주는 행정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냐는 비판까지 나왔었습니다. 야당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현금 복지로 국민의 호감을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과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쓰겠다며 올 초 2020년 국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은 사업이 바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임산부에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까지 배달해주자는 취지가 국민들에게 통한 겁니다. 또한 이 사업이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농식품부의 핵심 업무는 아니지만 선진국에선 농정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는 1970년대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과일이나 채소 등 다양한 농식품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163만 3천여 명과 영유아 523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서울 금천구 역시 참여를 원하는 임신부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한 충북도 역시 산모가 직접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꼭 시행돼야 할 좋은 사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출산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장점이 많아서입니다.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상황인데 출산을 장려하고 또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비가 확대된다면 그동안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 구조에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산부와 농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정쟁으로 인해 좋은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촌에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바리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300건에 이를 만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면허로 사바리를 운전하다가 다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사륜 오토바이 ATV를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회복될 무렵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 약 9,765만 원을 환수고지하는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모 씨가 무면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김 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환수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김모 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습니다. 무면허로 ATV를 운전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ATV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안전한 데다 물건을 싣고 내리기도 편해 고령 농촌 주민들이 애용하는 농촌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ATV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ATV는 배기량에 따라 125cc 이하는 일종 보통 자동차 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초과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수입니다. 농로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실 수 없는데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로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폭넓게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후 운행하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돼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사고 1,148건에 대해 부당이득금 약 383억 원을 환수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운전면허 출장 시험을 전국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ATV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 농민과 농업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농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농과 청년농 발굴을 위해 매년 강소농 대전과 2년에 한 번 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두 대회가 같은 기간에 한자리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새싹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김명덕 대표. 3년 전 1,000만 원도 안 됐던 매출이 4년여 만에 무려 10배가 급증해 올해 1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LED 시설을 갖추고 청정 새싹 인삼을 생산한 데 이어 유통과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을 접목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귀농을 한 전미화 대표 역시 지난해 3천만 원이었던 소득이 올해 2배 증가해 6천만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2년 전 반려동물 사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 간식과 영양제, 사료 등을 생산해 SNS 등을 통한 직거래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는 3년 정도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가적으로 레시피 연구를 했었는데 영양학적인 부분을 좀 조언받고 싶어서 수의 선생님들의 컨설팅 혹은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아직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의 이제 매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열심히 저희를 많이 알림으로써 그런 목표선까지 다가가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은 2012년 3만 농가에서 현재 8만 5천여 농가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우리나라 농업의 후계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소농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강소농 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 강소농 대전에서는 경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비결 등 우수 강소농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3개 시군에서 참여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 소비자들의 반응과 구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판매도 진행 중입니다. 와보니까 농산물 종류도 되게 많고요. 청년 농부들이나 아니면 강소농분들이 직접 지으신 그런 농산물들 접하니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후기만 보고 사다가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먹고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소농 대전과 함께 4.H 중앙경진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4.H 중앙경진대회는 농업인재의 역량 강화와 4.H 전국 청년 회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년농들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농산품 경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 사례 발표와 함께 이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도 전시돼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청년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진출하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직접 보고 많은 식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 강소농과 청년 농업인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들 두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청년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과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 강소농 대전과 4.H 중앙경진대회는 내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우수 강소농과 청년농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농가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내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12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으로
시설 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 운영 자금은 연리 1%,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규 축산농가는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해썹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지원합니다. 충청남도가 청양군의 농촌형 스마트타운인 청양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촌형 스마트타운은 청양군 남양면 일대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농특산물 임가공 산업, 농촌형 연료 전지 산업, 스마트팜 관련 기업을 유치해 조성합니다. 타운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우건설과 LGCNC, 한국서부발전 등이며 추진 일정은 참여 기업 간의 협의를 거쳐 개발 방향과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청양이 가진 농업도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양만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농식품 박람회 G푸드쇼 2019를 개최합니다. G푸드쇼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경기도의 대표 농식품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14개 시군 50개 이상의 G마크 인증 농가와 식품업체가 참여했고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이 최근 춘천에서 2019년 강원도 여성농업인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 농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촌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 농민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원도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성 농민 중심의 실질적 정책과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제철을 맞은 홍시는 맛도 훌륭하지만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홍시는 단감이나 곶감보다 베타카로틴 함량도 높아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달콤한 천연 해독제 홍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홍시입니다. 초겨울이면 생각나는 부드러운 식감의 홍시. 특히 홍시의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준다는데요. 오늘은 달콤한 천연 해독제, 홍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주임금은 술로 인한 숙취와 피로를 감으로 만든 죽으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 홍시는 술독과 열독을 풀어 위에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한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부터 독소 배출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즘같이 운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엔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홍시를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혈증에도 이게 녹여준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먹으면은 일단은 소화가 잘 돼요. 지금 때가 홍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도 조심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으니까 디저트로 아주 맛있게 잘 드셔서 사러 왔는데요. 이게 또 혈전에도 뭐 좋다고 하네요. 홍시에서 주목해야 할 영양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입니다. 떫은 감으로 만드는 홍시는 단감보다 탄닌 성분이 풍부해 혈전을 녹이고 혈관 탄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감류 중 가장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시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탄닌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일종의 디톡스 작용을 하는데요.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탄닌은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어서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시 생과는 한정된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데요. 10월 중순에서 11월이 제철입니다. 홍시 종류는 생김새에 따라 방석같이 둥글고 씨 없는 홍시인 반시와 길고 끝이 뾰족한 대봉으로 나뉩니다. 특히 반시는 경북 청도에서만 나는 특산품인데요.
청도의 지형적인 특성상 개화 시기에 자주 생기는 안개가 벌의 수분 작용을 막아 씨 없는 감이 맺힌다고 합니다.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가득 찬 맛있는 홍시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홍시는 껍질이 얇아서 잘 터지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고르는 분도 계신데요. 당도가 높은 홍시를 고르려면 말랑하고 꼭지가 매끈하게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흠집이 없고 윤기가 도는 것을 고르면 맛있는 홍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홍시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번엔 옛 임금님의 피로를 다스렸던 홍시 죽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은 홍시를 껍질과 씨를 제거해 수저로 으깨 준비합니다. 찹쌀가루 반컵과 물 1컵 반, 소금을 넣고 잘 저어가며 한 소끔 끓입니다. 되직해졌을 때 손질해 둔 홍시를 넣고 골고루 저어가며 1분가량 더 끓여줍니다. 기호에 맞게 견과나 꿀과 곁들이면 맛있는 홍시죽이 완성됩니다. 홍시는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냉장보다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서로 붙지 않게 밀봉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